호랑이보다 무서운 관리. 무학재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길마재, 모래재, 무학재 등 사연만큼 이름도 많은 고개입니다. 무학재는 인왕산과 모학이란 산 사이에 있습니다. 독립문 근처인 옛날에 서대문 형무소, 지금은 독립공원의 뒷산이 모학입니다. 어머니 모자와 큰 산 악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어머니 품처럼 큰 산이란 뜻이지만 사실 인왕산보다 크지 않은 산입니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가 원래 이 모학을 주산으로 삼으려 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명산입니다. 당시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의 건국에 공이 컸던 하륜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경에서 수도를 옮기는 데 있어서 무학대사와 대립했던 사람입니다. 하륜은 그때 경기도 관찰사 자리에 있으면서 수도를 모학이 있는 지금의 신촌 일대로 옮기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무학대사는 충청도 계룡산을 주산으로 하여 그곳을 수도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전하, 아시다시피 계룡산은 너무 남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북쪽 지방의 국경 통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한양 땅 모학 부근이 가장 적당한 곳으로 보입니다. 이성계는 하륜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륜은 정도전 등과 함께 조선 건국에 많은 공을 세웠을 뿐 아니라 이성계에 대한 충성심도 남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대감이 그렇다면 다 생각이 있었겠지요. 짐이 한번 모학을 답사하겠으니 준비를 해주시오. 이성계는 나를 잡아 한양을 방문해 모학 부근에서 자리를 살펴보았지만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대감이 보기에는 적당한 땅일지 모르겠으나 짐의 생각은 다르오. 우선 땅이 좁고 풍수지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소. 그러나 하대감의 말대로 계룡산 역시 너무 남쪽에 있어. 짐 또한 한양이 마음에 드오. 이성계는 이미 풍수지리설의 대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수도를 한양으로 정했습니다. 주산은 모학이 아닌 북악산이었지만요. 모학이 어머니 모자를 쓴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훗날 이수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기를 업고 있는 어머니 모양을 한 바위가 있어서 모학이란 이름을 붙여줬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무학대사가 모학을 주산으로 삼자고 해서 모학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수강의 말대로 어머니 형상을 한 바위가 실제로 있었고 무엇보다 모학을 주산으로 하자고 했던 사람은 하륜으로 무학대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무학대사는 모학보다 계룡산이 아니라면 북악산이 좋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모학과 인왕산 사이에 나 있는 길이 무학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왕산에 호랑이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90년 전쯤만 해도 인왕산에는 호랑이가 많아 무학재를 넘는 사람들이 조심조심 고개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인왕산 호랑이들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고개를 오르내리면 공격을 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고개를 넘는 사람이 있으면 여지없이 나타나서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무학재를 넘는 사람들은 고향 나무꾼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의주나 평양, 개성 등 지금의 이북 땅에 살았던 사람들도 한양으로 들어오려면 무학재를 넘어야 했습니다. 무학재를 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무학재에서 호랑이에게 당한 사람이 많아지자 나라에서는 관리들을 무학재에 보내 행인들을 보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들 관리들은 모두 화승총, 흔히 조총이라고 하는 총을 메고 지금의 독립공원 근처에 막사를 지어놓고 행인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은 막사를 유인막이라고 했는데 유인막에 파견된 관리들은 고개를 넘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10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승총을 들고 호위하여 고개를 넘게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천에는 호랑이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 말기인 개화기에만 하더라도 한양 근처에 호랑이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니 지방엔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때 군인이 하는 일 중 하나가 호랑이를 잡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북하면 구한말 때 군인 복무 규정에 이렇게 적혀 있었을까요? 사람을 해친 호랑이를 잡은 사람이 장교면 승진을 시키고 하사면 무명 배 20피를 준다. 만약 군인이 아닌 일반 천민이 호랑이를 잡으면 부역을 면제해 준다. 고작 100년도 지나지 않았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특혜가 주어졌는데 자기가 잡은 호랑이의 껍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 가죽은 호피라 하여 지금도 귀하지만 그 당시에는 쌀 10가마니 이상과도 쉽게 바꾸려 하지 않았던 만큼 귀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무학재 유인막에 근무하려는 군인들이 날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유는 딴 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참 이상하게도 무학재에 더 이상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유인막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인막이 오래도록 운영되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관리들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넘으면 유인막 관리들에게 돈을 주곤 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받으라고 한 세금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던 때 행인 중 누구 하나 관리들에게 수고비로 주었겠지요. 아이고 덕분에 무사히 고개를 넘었구려. 이보셔들 이 돈 받으시오. 관리들은 처음엔 의아해 했겠지요. 돈이라뇨? 세금은 없어요 없어. 아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수고했으니 이 막걸리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우리가 돈을 모아드리는 거요. 이거 참 받아도 될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소박한 마음으로 돈을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유인막의 관리들은 차츰 돈 받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고 나중엔 돈을 주지 않으면 고개를 넘지 못하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인막이 원래 취지대로 존재한다면 호랑이가 사라짐과 동시에 없어져야 마땅했겠지요. 그러나 이미 돈 맛을 안 관리들이 윗사람들에게는 계속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유인막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패한 공무원들도 문제이지만 부패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 일은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치 장사꾼이 장사를 하고 회사원이 회사에 나가는 것처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대들의 일입니다. 그들이 친절하게 하면 고맙다는 인사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질로서 보상하려면 위의 예에서처럼 부패가 생깁니다. 따라서 부패 공무원을 만드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돈 맛을 안 관리들이 윗사람들에게는 계속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유인막을 운영했다고 합니다.